또 불거진 국정원 내홍. 지난 15일자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 기사 제목입니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홍이 지난 6월에 이어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불거지고 있다. 도대체 국정원은 왜 이렇게 인사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시고 각종 정치 현안, 국정원 문제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구로울, 예, 지금 구로에서 오셨죠? 네, 예. 지역구 열심히 하다가 눈 오나요, 지금 밖에? 오전에 김장하다가 네. 문발이 날려가지고 와 소리 질렀는데 날씨만 춥고 안 오던데 지금은 안 와요. 그래요? 지금은 안 와요. 부는데. 바람은 부는데, 네. 예, 그렇구나. 아까 어떤 분이 포항인데 거기도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습니다. 추워질 것 같아요 날씨. 많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제 애들 시험 끝나가지고요. 맞아요. 예, 추워도 돼요. 저기 국정원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권춘택 예, 1차장에 대한 직무 감찰이 실시됐다.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권춘택 1차장이 해외 정보 파트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예. 좀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네. 지난 6월에 있었던 국정원 인사파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대통령 결재까지 났던 네. 국정원 1급 인사가 뒤집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향선상에서 지금까지 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국정원 내부 권력 투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권력 투쟁. 이게 뭐 보수 언론 일부 네. 정보력이 딸리는 곳에서 이게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결이다 이런 예.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국정원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국정원 내부 내에서도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키즈들의 권력 투쟁 그리고 예. 농공행사 과정에서 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이 작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뭐 전 정부는 씨가 말라가지고요. 전 정부 사람들이 예. 이렇게 권력 투쟁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쫓겨났는데 뭐. 이미 다 쫓겨났기 다 때문에. 쫓겨났고 대기 발령 받고 벽 보고 있어요. 하얀 벽 보고. 그래서 전 정부 사람들과 예. 윤석열 정부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예. 뭐 권력 암투니 예. 정보기관 내 이런 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출연한 네. 소위 말하는 신주류, 신주류. 윤석열 키즈들의 농공행상 다툼,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찰 쪽에서 온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신주류라고 할 수 있고 원래 국정원 안에 있었던 구주류, 신국 안에 이런 주류 갈등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오신 분들이 네. 국정원을 장악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네네. 근데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물과 기름 가도 같아요. 검찰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못 밝힙니다. 이것 또한 정보사안이라서 예. 꽤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데 검찰 파견 네, 역대급으로 많다. 많죠. 예. 많은데 이분들이 붕 떠 있어요. 국정원 조직 내에 정확하게 침투돼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건 검찰 파견 분들이 신주류가 아니고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윤석열 키즈 한마디로 말하면 예. 과거에 국내 정치를 주로 하시던 분들. 예. 소위 말하면 국내 구태. 파트. 예, 국회. 구태. 예. 그분들 간에 일어난 권력 투쟁이고 예. 한 가지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게 네. 이번이 인사파동으로 4번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었던 2번째입니다. 그러네요. 상식적으로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 내에서 인사파동이라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전 정부도 없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예. 정보기관의 특성상 인사파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4번째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김규현 원장이 조직 장악을 못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게 있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죠.
김규현 원장님이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네. 잘 아시다시피 외교관. 치과 의사. 치과 의사였나요? 의사 출신이세요. 대단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데 당신은 지금 환자를 못 본다고 하시는데 의사 출신이에요. 의대를 나오셨어요. 의대를 나왔다가 외교관이 되셨고 외교관으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계셨던 외교관인데 사실 이제 국정원의 원장으로 모셨을 때는 되게 의외였죠. 저분이 국정원이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장악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정원 출신 국내 정치 파트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바지가랭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들 있죠. 그렇군요. 보수 언론에서는 교체한다. 후임의 김용현 경호처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소위 말 자기 사람들이에요 다. 아까 말씀드렸죠. 윤석열 키즈예요. 김규현 원장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사람들이라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대단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저는 지금의 국정원의 아주 이런 구태적인 모습, 이 파행적인 모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산 때문에 그래요. 용산 때문이다. 용산 너 때문이야. 그럼요. 왜냐하면 정보기관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두지 않고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국내 정치를 하시던 분이 득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줄을 서는 거잖아요. 정보가 아니라 줄을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임 정부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제가 이건 외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외 공간들에도 해외 정보관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어요. 통상 한 4급, 5급 정보관들이 가야 될 때는 2, 3급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언론사로 치면 말진이 가야 돼서 벽치기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벽에 기대가지고 안에 뭔 말하는지 듣는 말진 벽치기 보내야 되는데 정치부장을 보내놓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부장이. 자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죠. 말진들 나가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치부장 정도 하셨던 분을 보내놓으면 취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뭔 일이라도 좀 했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물을 먹이거나 하얀 벽보게 만들거나 그러고 있어요. 진짜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